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또 휭제의 해석 및 설계를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선 휭제, 일명 보죠, 보, 걷어, 빔, 이런 것들. 그래서 잠시 저희 직원이 왔다 갔죠? 네, 이해하세요. 직원이 이게 여기서 수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휭제의 해석 및 설계가 되는데 이 개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과 설계에 대한 일단 차이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5장이 되겠죠. 5장 일명 휭제라고도 표현하고 보의 설계라고도 하고 걷어의 설계라고도 하고, 많이 좀 명칭은 다른데 일맥상통입니다. 다 똑같죠. 그래서 요번에 이번 장에서 할 항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꽤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요 휭제만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전체적인 챕터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일반 사항이 있겠죠. 일반 사항 중에도 일단 우리가 휭제니까 휭제를 해석하고 설계할 때 필요한 가정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휭제의 가정 사항 되겠고, 두 번째는 휭제의 가정사항 안에 있는 등가 응력 불록.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등가 응력 불록을 바로 하려 했는데 휭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휭제를 아예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소 철근비, 최대 철근비에 대한 이야기죠. 최소 최대 철근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휭제에 사용되는 식들, 공식이죠. 휭제의 공식, 유도죠. 이게 왜 휭제가 어떤 식으로 이게 전부 다 공식들이 유도가 됐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일반 사항들이 끝나고 나면 휭제, 그러니까 5장 전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덩어리로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일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부터 들어가게 돼요. 휭제의 해석. 휭제의 해석인데, 휭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휭제의 종류를 보면 종류를 보게 되면 1번 단근보. 어떤 보냐면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 보가 있으면 하부에만 주인장 철근이 있는 경우죠. 하부에만. 상부에는 철근이 없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선 먼저 배워야 될 게, 이 단근보를 해석하고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볶음보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단근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볶음보가 있죠. 이렇게 볶음보는 하부에도 철근이 이렇게 예쁘게 있지만 상부에도 철근이 있어서 볶음보라 표현합니다. 여기 상부에 철근이 없죠. 당근보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근보라 표현을 하는 거고, 당근보와 볶음보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상부에 철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T형 보가 있다. 영어 T형 보. 슬라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주자는 얘기죠. 슬라브. 그래서 이렇게 슬라브에 대한 일정한 강성을 저희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요게 이제 슬래브 두께죠. 두께. 그래서 철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 볶음 보니까 철근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보는 뭐 슬라브가 없을 수 있나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빠지죠. 바닥에 슬라브가 없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주인장 철근, 압축 철근, 그 슬라브의 이 두께에 대한 영향까지 모두 고려한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이유로. 근데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죠. 그 어려운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또 뭐가 있죠? 이 각각 녀석들에 대해서 당근보를 세 번째 설계와 해석이라는 챕터가 있겠죠. 이게 뭐 2번과 3번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근보의 설계와 해석, 볶음보의 설계와 해석, T형보의 설계와 해석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2에서 3을 합쳐서 휨제의 설계와 해석이라는 챕터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표피 철근을 왜 하는지, 뭐 DPM이었을 때 두께가 9배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모멘트 재분배가 모멘트 재분배가 어떤 것인지 많은 건 있지만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휨제의 해석과 설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저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행해야 될 부분이 오늘은 요 일반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나머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큰 덩어리에서의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부터는 디테일한 부분, 그 일장의 일반 사항의 휨제 가정 사항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휨제의 가정 사항인데 해석을 하는 가정 사항과 설계를 하는 가정 사항이 각각 달라요. 그 이유가 뭐죠? 이 가정 사항이 없게 되면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뭐 각각의 변형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변형할지, 철근의 변형과 콘크리트의 변형이 다르고 그걸 모두 똑같이 그것에 대한 가정 사항을 넣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설계식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위한 가정을 먼저 가보면 첫 번째 휨제의 가정 사항이죠. 이게 해석 and 설계입니다. 첫 번째는 해석을 위한 가정이죠. 뭐가 있을까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면 유지의 가정, 두 번째 완전 부착, 세 번째 응력 변형도. 이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평면 유지의 가정이죠. 어떠한 가정이냐면 변형 전에 부재의 수직한 평면은
변형 후에도 부재의 수직이다. 누가 한 얘기죠? 그 유명한 베르누이께서 하신 얘기죠. 베르누이의 평면 유지의 가정입니다. 그게 어떠한 뜻이냐? 이렇게 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밑에 철근이 있어요. 이렇게 휘었어요. 이게 휘게 되죠. 이 철근도 휘게 되죠.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이 변곡점, 이 공률이 나올 것이고, 이때 나온 모든 평면에 대한 응력비는 모두 같다라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압축 콘크리트에 대한 거, 요거는 인장 철근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조금 더 이거는 나중에 응력 변율 곡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있어요. 뭐다? 변형 전에 부재 수직한 평면은 변형 후에도 부재의 수직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완전 부착. 완전 부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이렇게 묻혀요. 이게 그죠? 이게 묻히게 되는데 완전 부착이라 그랬죠. 철근이 콘크리트에 완전히 붙는다라는 가정이죠. 이게 막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뭐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면 철근이 딱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철근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콘크리트가 딱 잡아줘서 완전 부착이 돼야 이게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동이 생기는데 완전 부착이 안 된다 그러면 콘크리트 따로, 철근 따로, 콘크리트 따로, 철근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건 안 맞다. 이렇게 되면 계산을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완전 부착의 가정이 있고, 세 번째는 응력 변형도라는 거죠. 응력 변형도가 없으면은 뭐가 안 될까요?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응력 변형률이 없게 되면 공식 유도가 안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등가응력 블록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응력 변형률 곡선을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 조금 이제 심도 있게 좀 다뤄보면 이렇게 주인장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압축 철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리축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휨제를 이렇게 눌렀을 때 평면 유지의 가정에 의해서 이 보가 휘더라도 각각에 있는 응력은 모두 같다고 표현했었죠. 그죠? 이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철근이 있는 위치니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혹시 위에도 이렇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철근 있고 여기도 압축 철근도 있죠. 여기도 이 S 프라임 압축에는 이 프라임을 붙이면 다 압축이에요. ES와 ES 프라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상부는 압축, 하부는 인장이죠.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이 철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나중되면은 등가응력 블록에서 압축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깨지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철근이 이렇게 인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등가응력 블록으로 가정을 저희가 해서 계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이제 해석을 위한 가정 사항이 있어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한다라는 의미와 설계를 한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다? 해석을 위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위한 가정도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설계를 위한 가정사항 중에 첫 번째가 콘크리트의 인장을 무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콘크리트의 인장을 무시한다. 콘크리트는 압축에만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장력은 빵 제로입니다. 조금이라도 근데 도와줄 수는 있겠죠. 인장 강성 효과나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설계를 할 때는 아예 콘크리트에 대해서 인장력은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얼마로 한다? 0.003에 도달했을 경우다라는 거죠. 그죠? 또 세 번째 뭐가 있죠? 등가 응력 블록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등가 응력 블록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대한 거죠. 얘는 즉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장은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압축력은 등강력 블록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총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위한 과정과 설계를 위한 과정상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눴죠. 그러면은 해석과 설계가 각각 무엇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해석과 설계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보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그죠? 세모난 보는 못 본 것 같아요. 동그란 보랑. 동그란 기둥과 세모난 기둥은 본 적은 있는데 일단 보는 지금까지 봤던 보 중에 콘크리트 보는 다 네모냈어요. 맞죠? 맞죠? 보 중에 혹시 그런 거 본 적 없죠? 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배관이 돼 있고 상부에도 이렇게 배관이 돼 있고 이렇게 스터럽도 이제 감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수가 그 보의 폭은 B라고 표현하고 전체 높이는 H라 표현하고 주 인장 철근 중심까지 거리를 우리가 D라 표현하고 주 인장 철근 최외단까지 철근 중심까지의 거리를 D 텐션 T라 표현하고 압축 철근까지의 거리를 D 프라임. 아까 압축엔 프라임이 분다 했죠? 프라임이 분다 했고 주인장 철근은 AS로 표현하고 에리어라 표현하고 압축 철근도 AS인데 압축이니까 프라임이 붙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AS라는 이제 주인장 철근의 전체 단면적이고 AS 프라임은 압축 철근에 대한 전체 단면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를 해석하고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정리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우리가 FCK라고 표현했고요. 철근의 철근의 항복 강도를 F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이거는 철근의 인장 강도. 항복 강도가 맞겠죠? 항복 강도가 맞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걸 왜 우리가 적어주게 되냐? 콘크리트 FCK가 21메가파스칼이다. 철근이 FI 400메가파스칼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설계를 막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해석과 설계의 차이점. 우리가 일단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FCK와 FY와 AS 철근과 압축 철근 양과 이 폭
폭과 전체 높이와 그다음에 그 주인장 철근까지 거리를 이게 있으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거죠. 공칭 강도를 계산해라는 거예요. 공칭 강도. 공칭 강도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은 공칭이니까 공칭 휨 강도, 모멘트 강도라고 표현하고 휨 강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공칭 강도를 계산을 하는 게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과 외부의 요게 이제 외부의 힘이고 이게 내부의 내가 갖고 있는 힘.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이죠. 외부에서 암만 때려도 저항하는 내가 힘이 세면 건물은 괜찮은 거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괜찮니 안 괜찮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해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돼.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돼. 뭐 건축사들이 뭐 이렇게 막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요. 구조에. 그럼 우리 구조에서는 기둥폭은 얼마로 잡아야 돼요. 보폭은 얼마로 잡아야 돼요. 보높이는 얼마로 해야 돼요. 철근 개수는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콘크리트 강도는 뭘로 해야 돼요. 철근의 종류는 SD400을 써야 돼요. 이런 부분은 뭘로 분류가 되냐면 설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외부 하중을 가지고, 그죠? MU 값이라 했죠. 이거는 내 힘이고 얘는 외부 힘이라 표현했죠. 외부 힘.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설계를 할 때 똑같이 가요.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강도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FCK 콘크리트 강도는 210MPa로 하셔야 됩니다. 철근 FY는 ST400을 쓰셔야 됩니다. 주인장 철근은 6대를 배근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하면 안 되겠군요. 미안합니다. 보의 폭 B는 400으로 하셔야 되고요. 전체 보의 높이는 600으로 가셔야 되고요. 주인장 철근은 6대로 가셔야 되고요. 압축 철근은 3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설계가 되는 거죠. 그건 뭐죠? 그럼 뭐죠? 이 두 가지가 가만 보면 서로 반대죠. 해석의 반대말은 설계가 되고 설계의 반대말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와 해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녀석들 구성 요소를 모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폭은 B로 표현하고 높이는 H로 표현하고 뭐 주인장 철근이죠. 인장, 당겨지는 철근이다. 콘크리트는 압축에만 유효하다 그랬죠. 인장은 빵으로 두기로 했었죠. 가정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철근은 100% 인장에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주인장 철근이에요. 그럼 압축에는 기여를 못하냐? 기여합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압축 철근도 우리가 AS 프라임이라고 써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가만 보면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은 즉 메스죠. 메스.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녀석이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두 번째로 이제 매스를 형성하는 거죠. 질량.
지금 매스를 형성을 하는데 B 뭐 보의 폭, H 뭐 보의 높이, 뭐 D 주 인장 철근까지 거리, DT 주 인장 최외단 보호에서 봤을 때 최외단이죠. 쭉 외단까지 외단 철근까지의 거리라 표현하고요. D 프라임은 프라임이 붙으면 무조건 압축이라 그랬죠. 압축 철근까지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콘크리트에서 우리가 뭐 콘크리트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 밑에는 철근에 대한 이야기죠. 요 밑에는 철근. 두 번째 철근. 또 뭐가 있죠? AS 주 인장 철근 양이죠. 그러면 AS 프라임은 뭐죠? 압축 철근 양이 되겠죠. 이게 모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지금 보시겠지만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보죠. 전체 보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내 힘을 알기 위한 거는 해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외부에서 나를 공격을 하거나 나한테 무언가 힘을 줬을 때 버티게끔 만드는 거는 설계란 얘기예요. 그죠? 설계이기 때문에 이 철근량에 대해 철근 몇 대 들어가, 압축철근 몇 대고, 보폭은 얼마로 하고, 높이 얼마로 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로 하고, FI는 얼마로 해야 외력에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칭 강도 나는 어떨까요? 라고 할 때는요, 나는 내가 뼈가 몇 대 있고 뭐 위장이 좀 약하고 어쩌고저쩌고 사람으로 표현하기 편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모두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딱 던졌을 때 한번 봐봐, 검토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FCK, FI, AS, AS 프라임, B, H, D를 모두 가지고 공칭 강도를 계산을 한다. 이러면은 해석이 됩니다. 뭐만 빠졌죠? 강도 저강계수만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보통 파이 값이 붙어서 강도 저강계수. 또 강도를 내가 이만큼 받는데도 더 감소시켜서 볼게라는 거죠. 외력은 더 키워서 볼게가 외력은 더 키워서 보고 나는 더 낮춰서 봤는데도 내가 안전하면 굉장히 세이프티하다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휨제의 해석 및 설계는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순인장 변형률 아까 보셨죠? 최외단까지의 거리에서의 변형률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순인장 변형률, 최소 변형률, 최외단층 최소 변형률과 강도 저강 계수와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